부터 2027 충청유대회 추진위원 및 사항 계획관련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석 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작년쯤 1년 전쯤에 여기 찾아뵙고 인사드릴 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허언이 된 것처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실은 이제는 조직위원회가 규모도 마지막 조직 단계인 3단계 383명 규모 직제를 갖춰서 제대로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차분히 잘 진행이 돼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특히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는 조금 진도상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앞으로 잘 되기를 좀 아쉬운 마음에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관련된 것들 지금부터 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하면 경기장, 선수촌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경기장 하면은 경기 18개 종목이 치러지는 경기장도 있고 또 당일 경기에 다음 경기 대비하는 선수들이 와서 워밍업 해야 되는 웜업장이 있고요. 경기가 없는 선수들이 선수촌 인근에 훈련장에 와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훈련장까지 해서 경기장은 22개, 훈련장은 25개가 준비 중에 있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계획된 공정 잘 초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은 선수촌인데 세종의 주 선수촌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률보다 다 상회하는 공사 진척을 보여줘서 금년 상반기 또는 후반기까지는 골조 공사는 다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파악도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 선수촌에는 9,500여 명 정도 선수가 머물 건데요. 선수촌 세종 말고는 글쎄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대천이죠. 대천 보령의 비치발리볼 경기지를 위한 선수촌이 한 260명 선수 규모가 묵을 숙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보령 선수촌이라고 저희들은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개폐식일 텐데요. 개회식이 잘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면 대회가 60%에서 70% 정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내용이 개회식이죠. 그래서 개폐식 연출 감독도 최근에 확정됐고요. 그 연출 감독으로 저희가 선정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장유정 감독이에요. 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 영화에서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뮤지컬 감독이기도 합니다. 김종욱 찾기 그쪽으로 유명하고요. 무엇보다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폐식 연출 총감독이었던 송승환 감독 부감독으로 당시 참여해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감독이고요. 무엇보다도 장유정 감독한테서는 엄청난 열정이 느껴지고 그 바지런함이 느껴져서 저희는 대체로 크게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장유정 감독을 포함한 8분의 그 연출 감독을 포함한 분들의 감독진들이 구성이 돼서 매주 2차례 내지 3차례 이상씩 컨셉 잡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종목의 경기 운영 준비로는
경기 운영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기 운영 계획 그리고 경기장 운영 계획. 경기 운영 계획에는 이제 경기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경기장 내에서 인터벌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럴 때 그때 관중들과의 호흡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하는 경기 운영 계획 그리고 경기장 운영 계획은 경기장에 딸린 부대 시설, 기능 시설들을 잘 준비해서 운영 내용까지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경기장 운영 계획인데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도 제대로 준비가 돼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회 홍보가 언제나 제일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열심히 홍보를 위해서 특히 충청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집중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런 지역 주민들부터 인지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중파나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지면 어딘가에서 접점이 빨리 큰 효과를 내면서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안에서 밖으로의 홍보 전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먹은 만큼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찾아뵌 김에 항상 부족하다는 느끼는 홍보 쪽에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협조 도움 있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 홍보 관련해서는 워낙이 지금이 그 선거 시즌이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4개 시도 단체장님들과는 구체 계획은 협의를 못 드리고 있는데 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로 아직 경기 멀리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 나누기가 어렵다는 그런 관점을 이해해서 이제 한 1년여가 남는 금년 후반기 들어서면 4개 시도지사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행정망 통한 홍보 또 그리고 4개 시도 교육감님 또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세밀한 홍보 전략을 수립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이 제 앞에 있는 이게 마스코트 흥이나유 인형인데 이걸 포함한 저희들 굿즈를 지금 판매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벤트 기간 중에는 판매가 좀 되더니 또 이벤트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좀 판매가 아직은 그렇게 불붙지를 않아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팔려나가면서 홍보를 겸한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슬로건도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대회가 어떤 건가를 표상하는 의미의 그런 슬로건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식 슬로건은 메가 챌린지, 메가 체인지입니다. 저희 대회 개최 명분이 메가 시티 구축 기반 조성 포함한 충청권의 그 글로벌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개최 명분이었기 때문에 메가라는 말을 써서 메가 챌린지, 그러니까 위대한 도전, 끝없는 변화라는 그런 개념의 슬로건을 택했고요. 그리고 공식 포스터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 앞에도 있던데 그거는 임의로 작성해서 그동안 활용했던 포스터고요. 공식 포스터는 4월 말까지 제작 지금 일정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면 그거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또 승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 이후로는 공식 슬로건, 포스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 모두 말씀으로 드렸는데 지금부터 필요하신 분들의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일보 임신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거의 말씀하신 것과 지금 추진 현황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향후 1년 정도가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향후 이제 할 계획은 홍보 쪽을 집중하고 행정망
이용해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후 외에 혹시 뭐 1년간 준비하실 게 뭐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을 짚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확하게는 D-501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502일 남았습니다. 1500일 남겨놓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502일 남은 거죠. 그래서 1년 한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들 준비해오는 것 플러스 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특히 후원 관련된 쪽에 좀 저를 포함한 위원장님과 같이 역량을 좀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린 지가 꽤 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송과 관련해서 차량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 요청드렸던 내용인데도 그 차량 관련된 쪽에는 그쪽에 최고 경영진까지 얘기가 되고 시작을 했지만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관세 문제, 특히 자동차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의 변화가 너무 큰 폭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 그 관련된 협의가 좀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것은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져서 저희들 후원 또는 후원에는 현금 현물이 있는데 후원 그리고 모자란 예산 확보 이런 쪽에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기자님 네, 뉴스온라인의 천면호 기자인데요. 1만 명의 선수단과 5천 명의 관계 인원이 참석하는데 선수촌 숙박 수용 인수에 대해 인원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버스 얘기해 주셨는데 수송부가 있는데 예상하는 수송버스 대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선수촌 말씀 주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에 저희들 세종 선수촌에는 실은 선수촌이 크게 거기도 한 8분여 거리로 떨어져서 두 군데로밖에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9,500명이 그 안에 2,300세대가 정도가 세종에 있을 거고요. 고령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260명 정도, 100세대 정도가 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필요한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리고 수송버스는 저희들이 수송 차량은 한 1,800 정도 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버스가 한 800여 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800여 대 버스에는 특히 운전수도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임금을 주면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은 좀 있어요. 내년 8월 2일에서 6일인가까지가 정확하게 제 대기간 중에 들어와 있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세계 카톨릭 청년 대회라고. 그거는 예상컨대 40만에서 100만까지의 그런 세계에서의 청년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 충남에 이쪽에 성지가 있어서 이쪽 특히 그쪽에는 관심 대상 지역이 될 거라고 봐지는 여기를 포함한 전국의 교구들에서 지역 행사가 있고 서울에 한번 전체가 집중한 그때는 뭐 교황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가 있어서 수송 버스 기사를 미리 저희들이 좀 모시지 않으면 만약에 겹치게 돼서 그 1년간에 봉착할 가능성까지 지금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자님 이 기자님. 네, 오케이 이모성 기자입니다. 저는 제안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홍보 영상이 각도마다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청천도 지역에 각종 축제장이 있습니다. 그 축제장의 영상도 이렇게 각도마다 틀어놓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축제장에 지자체하고 연대를 해서 영상물을 거기에 삽입해서 잠실에도 청양한다 하면 홍보성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활용할 게 있으시면 한번 제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적극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안을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도 제한받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받아서 지금의 그런 말씀하신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요. 잘 되면 다 제안해 주신 덕분인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파워뉴스 오이스 기자입니다. 경기장은 신축보다 기존 시설을 경기장 신축보다 기존 시설 활용을 좀 강조하셨는데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혹시 시설이 얼마나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정도 예상되는지, 그리고 선수촌하고 기반 시설 조성 이후에 사후 활용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 5,632억 원 중에서 지방비 비중이 지금 53%인데 그 재정 부담에 대한 그 대응 방안도 있으신지, 그리고 사실 그 이후 유지 관리비까지도 지금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회 끝나고 저는 그만두면 이거 책임 안 져도 될 것 안 같은데. 되죠. 그런데 저는 그 소위 체육 관련된 학자로 지금 평생을 살았고 다행히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 쪽에 연관돼서 활동을 좀 해보고 저 개인적 기본 개념이 사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검토되지 않은 시설물 신축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 계획 여부를 떠나서 유치 당시에 신축 경기장은 특히 이렇게 제한돼 있어서요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축 경기장 필요성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필요한 신축 경기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런 대회 개최 목적이기는 해요. 하나의 부차적인 효과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인근의 사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체육시설들은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태여서 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경기를 소화해낼 만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갭이 생기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예산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후 활용 방안 측면에서는 걱정이 저는 없다고 안 해도 될 만큼 그동안에 있는 기존 시설들을 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수준으로 준비가 다 되고 있고요. 신축 경기장은 좀 불가피하게 국제 경기를 할 만한 테니스 경기 할 만한 내포에 있죠. 여기에 그럴 만한 시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하게 됐고 사후 활용 측면에서는 이쪽 내포의 스포츠를 통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 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을 기반으로 추후 사후 활용도를 높여가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신축 경기장의 하나는 청주에 지어지는 체조 경기장 실내 체육관이에요. 마침 청주에는 실내 체육관에서 최소한의 그런 규격을 갖춘 시설이 없는 상황이어서 청주도 이런 대회를 개최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경기장을 하나 짓는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신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농구 예선전이 치러지는 오창 국민체육센터라서 국민체육센터는 저희 예산이 거기에 투여되는 그런 경기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회와 연관해서 경비 차원의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여건, 그게 이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요구 조건, 최소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걸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적용은 올림픽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필수 대회는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쪽에 이해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도의 리모델링을 정도로 한해서 준비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을 최대한 그쪽을 이해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확정을 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서
그 지방비는 원래는 이제 70인데 저희들 자체 수입에서 조금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대학생 올림픽이라고 보여지는 이 유니버시아드 때 대학생 시설, 대학교의 시설이 쓰여지는 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단국대 체육관에 그 배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다른 대학들도 유치 당시에는 체육관을 경기 개최 장소로 쓰겠다고 유치 당시에는 했다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 때문에 다른 대학들은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록금 인상이 이렇게 제한돼 있었던 한 19년인가 이렇게 등록금 인상 안 됐었던 그것 때문에 대학들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그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대체 시설을 저희들이 찾아서 준비한 거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저는 단국대 그 이사장 하는 분이 저희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집행위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본인 부담금을 감안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정도, 이런 정도에서 지방비 또는 대학들의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지금 준비를 과정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자님 혹시 계십니까?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선 기자님. 네. 그 세종 선수촌에 9,500명이고 보령 선수촌에 2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종 선수촌에 9,500명의 이제 배정 종목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세종 선수촌에서 여기 보니까 충주까지가 거리가 좀 상당히 멀 것 같은데, 이제 선수단들은 이제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제 보령 선수촌 26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보령 선수촌에는 비치발리볼 선수만 들어가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 그 세종 선수촌에 들어가는데, 네. 제가 9,5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선수들 신청 마감이 끝났을 때 그 조금 변화폭은 있을 거라서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주까지 거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치 당시에 충주까지 가는 거리가 이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그때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을 설득한 논리는 충주까지의 가는 거리를 충북 지역의 내륙화 고속도로 또는 전용 차선 운영, 그리고 또는 에스코트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요구하는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거리 60분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왔었어요. 작년 말에 충북 지역의 내륙화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나서 완공되고 저희 쪽 수송팀에서 실측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각별히 그 유념했던 것은 규정 속도를 절대 위반하지 않는 시간 내에서, 그런 한도 내에서 시간 실측을 해봤는데 아무리 단축을 하려고 해도 78분까지 그 72에서 78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는 충주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경기장까지 가는 신호등 체계를 좀 경찰 협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충북 지역에 계신 그 도의원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요구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왜 그러냐 하면 충주 지역이 78분, 그래서 선수들 컨디션 조절에 문제가 있을 이런 상황에서 충주의 선수촌을 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는데, 원래 이런 대회를 하면 선수들이 올림픽과 달라서 경쟁 위주로 일변도로 가야지만 되는 올림픽과는 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경쟁도 경쟁이지만 유니버시아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간의 국제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멀리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끔 한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가치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을 위해서는 한 선수촌 내에 선수들이 가능하면 묵게끔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오랜 동안 검토를 해서 결국 지난
말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 휘수 집행위원회 석상에서 집행위원회 제가 출장 가서 회장단이라면 회장과 사무총장을 얘기하는데 그분들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78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 간 교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주로 선수촌을 옮기는 것에 대한 나눠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그렇게 그걸 말고 세종 선수촌에 한 군데 있으면서 단 조건이 있다. 충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종목들 참여하는 선수들한테는 선수 친화적인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는 걸 전제로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수 친화적이라는 말은 충주의 경기가 육상도 있고 조정도 있고 태권도 또 배드민턴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는 100m 출전한 선수가 그날 가서 바로 그 한 경기 뛰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 뭐 8강전 이런 식으로 또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특성을 생각해서 태권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급 경기인 태권도 같은 경우는 미들급 선수가 아침에 예선전을 뛰었다 하면 그날 중에 결승전까지 끝내고 메달 수여까지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충주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나머지 가서 체류하는 시간 동안 잘 휴식하고 경기력에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선수 친화적인 여건, 그거는 이제 급식 문제, 쉬는 시간 동안의 휴게소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충주 지역의 경기를 소화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전일보 이윤식 예. 아까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좀 부족한지 그리고 확보 방안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신 질문이라고 봐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5,633억 원 책정된 것은 유치 당시 계획한 내용으로 조직위원회 출범한 23년 7월 그해 후반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다 넘겨서 예산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물가 인상 요인이나 또는 필요한 조치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생기는 예산 증액 요인은 전혀 반영을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생기는 예산 증액 요인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부족한 예산은 후원금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정부 예산으로 태워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한 이분들 도움을 받아서 금년 후반기에 국회 예산에 좀 태워내는 길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모자란지는 지금 현재 재정 운영 계획을 최종 정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금액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충남 신문 박기자님. 충남신문의 박종훈 기자입니다. 저는 시민 참여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성공 개최를 위해서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시민 참여는 글쎄요. 저희들 계획대로 좀 됐으면 우선 좋겠고요. 제 말씀이 바로 이해갈 텐데 한국 분들은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을 다 치른 나라의 국민들이어서 그 밑에 수준의 대회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대회
관심 또는 참여 이런 쪽에서 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나가는데 결국은 시민단체 또는 그 4개 시도 그런 쪽에서 그 협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나갈 준비를 해나갈 거라는 거에서 그런 쪽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교육 감림이나 교육청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일종의 동원 형태의 그런 농원이든 참여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제한점도 있어요. 또 저희들이 어쨌든 할인 계획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입장권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적정한 가격으로 느껴지겠는지 이런 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 우리 쪽 실무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대회를 전국대회라고 하는 전국 물론 이게 분명히 세계대회고 우리 국가적인 행사지만 국가적인 행사라는 차원에서 전국 시도에서 경기를 관전하거나 이렇게 위해서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저는 이전에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 2016년 아시안게임 조직위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단에서도 한 얘기인데 제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 축제를 준비하지 말고 우리 충청인의 축제 행사로 준비해서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잘 준비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좀 본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할 거고요.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도 조만간 금년 이제 상반기 끝나기 전에 자원봉사를 모집에 들어갈 겁니다. 10,000명 규모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요. 10,000명 자원봉사자 선발, 교육, 배치, 운영해야 되는데 실은 이것도 좀 걱정인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캐톨릭 청년대회가 겹쳐서 그쪽에 가셔야 될 분이 저희 쪽에 자원봉사 참여했다가 그냥 저희한테 예고 없이 빠져나갈 가능성까지 저희들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명감 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 내에 체육 관련된 학과 학생들을 실습장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그 학생들한 이렇게 참여를 적극 독려도 하고 협조를 받아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저희들이 월요일 날마다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현재 지금 340명 정도 직원분들이 각자 5명 정도만 본인하고 애정 관계가 있는 분들의 지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시켜도 그분들의 자원봉사는 좀 그 퀄리티가 다를 거 아니냐 그런 구상까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 주시면 적극 검토 가능합니다. 더 질문해 주실 기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내용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이 1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저 이창섭의 대회도 아니고요. 충청인만의 대회도 아니고 저희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만의 대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적인 축제이고 또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에 글로벌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협조가 필요한데 그 첫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음으로 양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대회는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홍보 관련한 차원에서 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